네, 4월 2일 금요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사실 이제 지수만 보면 좀 괜찮아 보이지만 철저하게 삼성전자 위주로만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다른 중소형 종목들 흐름이 이제 좋지 못했죠. 외인과 기관이 이제 철저하게 삼성전자만 샀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제 TSMC 공장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반사수혜를 입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의외로 괜찮을 거라는 컨센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가전이나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좋은 실적을 보일 거라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반도체 부분에서 과거에 좋았던 실적을 다시금 보일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는 것도 좋고 또 가전제품이 많이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이 반도체 마진율이 개선되는 게 제일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DDR5 출시 이슈도 좋은 흐름을 이제 보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겠죠. 오늘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에 보게 되면 이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을 초청해서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 반도체 쇼티지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죠. 여기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도 또 자동차 기업들도 초청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의를 두고 한편으로는 미국이 반도체 헤게모니를 가져오려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꽤 많습니다. 이 헤게모니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 주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 논의가 꽤나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현재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이런 게 있죠. 부채가 많다, 달러 가치가 쓰레기가 된다, 이런 미국이 망하는 시나리오들이 많지만 그게 이제 지금일 거냐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망가지는 걸 반문하는 사람들은 왜 그게 지금이냐는지를 계속 이제 반문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동안 이제 성장으로 커버를 해왔죠. 사실 망하는 주장 역시도 논리가 부족한 건 아니지만 이 얘기를 길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이제 이런 논리가 공존하는 가운데 현재 미국은 6월까지 계획대로라면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마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백신 접종 속도로 인해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을 때, 그래서 회복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은 이제 다 맞고 홀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성장을 통해서 이제 부채를 덮으려고 하는 거고, 그 성장의 대부분을 이러한 이제 하이테크 기술로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는 반도체 역시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아마 이번 모임에서 12일에 있게 될 모임에서 당연히 이제 반도체 쇼티지 현상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걸 다루기도 하겠지만 이 동맹국들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컨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를 보시면 이제 이건 어제 나온 기사인데, 큰 그림에서 보면 이 TSMC 같은 기업들이 공장을 크게 지어놓고 고객사를 기다리진 않겠죠. 일정 부분 협의가 된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이제는 정말로 반도체 헤게모니를 자국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그 산업을 통해서 자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고 됐을 때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제 그때는 정말로 이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촉발된 이 빅사이클을 한 번 더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큰 그림이니까 세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투자 방향을 설정해야겠지만, 현재 미국이 계속해서 고립이나 또 제재가 아니라 이 경쟁이나 능력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시그널들을 보내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얘기는 선거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전기요금도 그렇고 음식료 가격도 그렇고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인상이 계속 제한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이제 이러한 제한이 재보궐선거 때문에 이제 가격 통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마트 같은 곳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농산물 가격이 무시를 못할 수준이 됐죠. 일례로 파만 하더라도 이제 파 가격이 급등해서 파테크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계란도 많이 올랐죠. 근데 사실 작년부터 이 전 세계 곡물 가격은 강하게 반등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농작물의 가격 움직임은 음식료 업종에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음식료 업종의 주가도 상승하고, 반대로 이제 하락하면 관련된 업종의 이제 주가도 하락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곡물가가 상승한 원인을 쭉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 국가들이 그 어떤 농작물의 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국은 이제 고추를 제한했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그러니까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규모로 수출을 했던 국가들이 수출량을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더해서 이제 작년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중국이 대규모 메뚜기 때 이제 습격을 받았죠. 근데 이 습격을 받은 지역이 엄청난 규모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 측면에서 또 보면 이제 중국은 이제 전 세계 최대 돼지를 소비하는 국가이자 사육국인데요. 이제 그런 중국에서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돼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은 돼지 소비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돼지 사육 개체 수를 이제 많이 늘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에 필요한 어떤 곡물 사료, 그러니까 돼지들이 먹어야 되는 사료의 수요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농작물, 특히 곡물의 빅사이클은 최대 곡창 수출 국가들이 이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이 돼지 사육을 늘리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곡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곡물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들이 다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선거가 끝나서 이제는 각 기업들이 재량껏 제품 가격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온다면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전개해 나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원재료가 계속 상승해서 선거가 끝나는 어느 시점 이후부터 이제 기업들이 제품 가격에 이런 그 상승분을 전가를 시키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익이 극대화되겠죠. 근데 모든 기업이 다 좋아질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필수적으로 사야 하는 제품인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굳이 살 필요가 없다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안 사버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꼭 사야 되는 거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는 뭐 조미료나 간장 같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제품은 사실 한 번 가격을 다시 더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제품 가격은 이미 올라 있고 원자재 가격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싼 재료로 비싸게 제품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만들어서 또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어느 시점에서 투자 포인트가 이탈했다면 뭐 다른 시나리오를 세워보거나 또 최악의 경우에는 뭐 포지션을 청산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뭐 원자재도 그렇지만 뭐 이런 가격들이 단기간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조만간 열리게 될 그 반도체 회의, 쇼티지 회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해 봤고, 선거 이후에 기업들이 이제 제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면 어떤 점들이 좀 수혜가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말에도 뭐 공부를 하실 수 있겠지만 뭐 굳이 뉴스에 나를 노출시키기보다도 가능하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쉬시는 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